안녕하세요. 복지를 말하다 박마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벌써 뚝 떨어졌네요. 정말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리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요, 가족끼리 건강을 챙겨주시면 어떨까요? 오늘은요, 정말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또 서울의 청렴도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서울시 의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천만 서울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9대 서울시 의회가 힘차게 출범했다. 106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제9대 서울시 의회가 임기 4년의 공식 의정 활동에 들어갔는데 9대 서울시 의회는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특권, 관행, 제도 등 잘못된 것을 바꾸고 안전, 복지, 민생을 지키는 서울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청렴한 시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울시 의회.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해 뛸 서울시 의회의 계획 들어본다. 네, 우리 박래학 의장님의 활동 항상 아주 영상을 보니까요 더욱더 생동감이 느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박래학 의장님을 이 스튜디오에서 소개할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의장님 화면을 보니까요 정말 의장님의 활동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 의장으로 이제 취임하신 지 이제 3개월 좀 조금 지났고, 그리고 복지 TV도 처음 오셨잖아요. 예, 처음 왔죠.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 TV를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래학입니다. 우리 의장님은요, 말이 많을수록 외래 깎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면에 딱 뵈니까요. 그 화면 자체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겠지만, 신뢰될지 모르겠지만, 정감이 가고요. 정말 멋있게 생겼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저는 뭐 그렇게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 생활한 지가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선거도 7번씩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한 지는 이제 꽤 됐죠. 그래서 정치에 이제 노선이 완전히 박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열심히 우리 시민들의 답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의장을 뵈니까 든든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 의장님이라는 그런 위치도 정말 중요하지만 의장님 이렇게 처음 이렇게 뵈니까 의장님이 어떤 인품의 속에서도 사람들한테 많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 이게 받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연속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4선을 하시고 지금 의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 남다른 어떤 소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듣기로는 뭐 오뚜기라는 별명도 있으시고 발로 뛴다는 말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소통에 또 4선이 되는 비결 어떤 겁니까? 제가 지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거를 7번을 치렀죠. 그래서 구의원을 하고 시의원을 4번씩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선거는 거의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근래에 이사 오신 분이 아니고는 거의 아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사전에 미리 방송하기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의장님은 누구든 원하면 다 만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러시나요? 당연히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만나자고 할 때는 누구라고 뭐 장애인이라고 만나지 말고 뭐 비장애인이라고 만나고 이거는 없죠. 그렇죠. 시민이 뭔가 안 되니까 의장실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분들하고 뵙고 성의껏 도와드려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 한 서너 시 되면 파죽음이 됩니다. 그래도 의정 활동이라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세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리 먼저 우리 의장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또 제가 질문해 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의장님이 어떤 분이로구나 하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질문해보고 또 의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서울시가 보면 이게 전국에서도 가장 큰 도시고
또 특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의장님이 의장을 맡으시면서 어떤 게 무게감이라고 그럴까요? 책임감이라고 그럴까요? 정말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책임감은 크죠. 당연히. 네. 천만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네. 예, 지방의회라는 거는 견제와 감시하는 세력입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책임감이 크죠. 항상 그 집행부를 가는 대로 그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고 잘된 길이면은 당연히 찬사를 보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질타를 하고 질책을 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면서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게 저희의 또 사명이고 저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의장님 말씀 들으니까요 든든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에도 오프닝을 멘트를 할 때 서울시의 청렴도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박래학 의장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청렴은 중요합니다. 네. 우리 서울시의회가 전국의 17개 광역단체 중에 서울특별시라는 건 우리 수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맏형으로서 중요한 그 17개 광역단체 중에 한 군데지만은 과거에 7대, 8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의 청렴도가 꼴찌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 느낀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도 의장으로서 그런 청렴도를 훼손시키는 일은 나는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청렴만큼은 철저히 지켜서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부분이 희석되도록 우리 청렴도를 상위로 올려야 되겠다. 굳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먼저 꺼내든 방법이 하나 딱 있던데 제가 한번 자주 찾아봤습니다. 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드셨더라고요.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개혁특별위원회죠. 우리 서울시 의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개혁이라는 건 끝이 없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 시작을 함으로써 뭔가 바꿔주고 앞전에 뭐 잘못된 특공 관행 뭐 제도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고쳐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뭔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건 지금 시점으로 해서 우리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지금 하나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의원님들이 지금 1소위원회, 2소위원회 만들어서 분담을 해가지고 따로따로 지금 뭐 7차, 8차, 9차 이렇게 계속 새벽에 나오셔서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의정 활동을 제가 멋지게 펼치겠다는 겁니다. 그런 개혁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우리 박래학 의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개혁특별위원회까지 만들고 하면서 정말 우리 서울시 의회, 서울시 전체의 청렴들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 모습 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시 의회에 어떤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어떤 정책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시와 견제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집행부에 대한 문제 얘기하셨는데 어떤 게 이제 주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 서울시 의회는요, 우리가 공개를 해서요,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해서 공모까지 해서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의회에 아마 이제 우리 구대 의회가 가야 할 그 방향입니다. 그런 슬로건을 이미 제시했고 앞으로 이제 그걸 구대에 제가 실현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고 지키고 뛰겠다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바꾼다. 특권 관행 제도 이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서울시에 우리 시민이 그 원하는 것이 뭔가 이런 잘못된 특권 우리 의정 활동을 하는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야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의원이 잘났다고 가는 쪽은 아니죠. 그럼요. 시민들을 위한 특권이 아닌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래 특권 관행 우리
잘못된 이제 관행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도 제정을 할 거고 또 그 중에 하나 의장님이 제안하셨던 중에 제가 이 인터뷰 내용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임직원 CEO를 선별할 때 뭐 단체장이 직접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서울시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한다는 그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의회 공공기관에 대한 이 부분은 의장님 입장은 어떠실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가 청문회를 해서 건전한 공무원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우리 단체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청문회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서울시 부채도 많으니까 뭐 갚을 방안도 좀 제시를 하고 공약도 좀 해서 자기가 실천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우리가 도철이나 뭐 메트로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많습니다. 그런 그 단체장들을 철저히 한번 청문회를 갖춰서 우리가 국회와 같이 한번 제도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뭐 지방자치단체도 뭐 방만한 경영도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박래익 의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청문회 이 부분이 좀 도입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건전성을 가져갈 수 있는 담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요.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이 제도화가 되면은 우리 서울시도 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뭔가가 바뀌고 개선되고 또 공문상도 과거와 같은 시대는 지날 겁니다. 단체장들이 확실한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하게 되면은 서울시가 건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게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장님 사실 이제 서울시 예산을 보면 이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항상 먼저 다가가시고 또 뛰시고 그러시는데 서울시 복지 예산 사실 솔직히 집행부보다는 서울시 의회가 뭐 결산이란 예산 모든 걸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 중요합니다. 복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초 단계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OECD 국가 중에 복지 쪽이 솔직히 하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경제는 뭐 신메디니 그러지만은 우리 서울시만큼은 벌써 이 복지 쪽 예산이 7조 가량 됩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 복지가 앞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그 생각하는 방법들이 선진화가 돼야 됩니다. 과거 같은 관행적인 거 가지고는 복지가 될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복지 부분에 그 보편적 복지에 우리가 8대 때 무상 급식을 실현했습니다. 그랬죠. 아주 뭐 전국적으로 아주 떠들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실현이 돼 있다는 거는 우리가 큰 쾌거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보편적 복지를 더 실현을 해야죠. 앞으로 이제 그 사회복지사 제도도 옛날에는 그 복지를 받을 분들이 찾아왔는데 찾아가는 복지 앞으로 중요합니다. 그럼요. 이 우리 박원순 시장도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해서 이제 복지사를 한 2,000명 가량 이렇게 뽑겠다. 이런 데 하는 거는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하고 소통 잘 되십니까? 아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잘 돼야 되고 그래야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딘가 시민의 눈높이도 맞춰줘야 되잖아요. 엉뚱한 쪽으로 예산 편성해서 시민이 바라보는 예산은 아닌데 엉뚱하로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박원순 시장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도 우리 의장님이 직접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행사도 참여하시고 함께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어르신과 함께하는 그 어르신 인생 이모작 도시 서울을 논하다라는 정책 박람회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고령화 사회, 이제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가 접어드는 겁니다. 지금 이미 고령 사회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한 14% 정도 되면 고령 사회라고 그러죠. 그렇죠. 한 20%가 넘으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그게 바로 2020년대에 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어르신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들 지금 100세 이상이 우리 광진구만 해도 네. 36분이나 계시고 전국에 데이터 보니까 한 2,500명가량 된다고 그래요. 100수 이상 되신 분. 네.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노인복지관에 가서 뭐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곧 접어들 건데 앞으로 우리가 이 정책 방향이 물론 유아복지, 이 노인복지 중요하죠. 그러나 이 노인복지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에 옴으로써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그때 가서는 대책이 없죠.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그래서 그런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얘기도 듣고 또 그분들이 바라는 또 뭐가 중요한가? 일자리 중요합니다. 지금 노인일수록 일자리가 없어서 충분히 거동도 하시고 일도 하실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고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노인 복지 시대를 펼쳐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의장님 요즘에 뭐 이게 서울시에 저 송파 관련돼서 뭐 싱크홀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안전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싱크홀 관련돼서요. 송파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또 세월호 때문에 또 어린 애들을 그렇게 대참사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들이 마음이 아파하는 부분 안전 불감증입니다. 그래서 송파도 이번에 그 싱크홀과 관련돼서 바로 우리가 이 도시 안전 도시 도시안전위원회 도시안전위원회 싱크홀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바로 상세히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전번에도 그 얘기도 나왔지만은 계속 그 부분에는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이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또 안전을 통해서 모든 사회가 발전해야 된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는 정말 모두가 공전히 다 안전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도 이 국민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료 중에 몇 가지를 또 우리 의장님 오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사실 이 복지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많이 정부를 향해서 복지 예산의 매칭 시스템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표현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의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매칭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모든 걸 지금 요즘에 영유아 보육 문제나 또 기초노령연금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제 개편 정부가 지금 2대 8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거에 그 20년 전에 만들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시대 걸맞게 예산도 좀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이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지방정부도 충분히 지방정부로 지방자치시대 걸맞게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같이 공감을 하고 자치구도 지금 예산이 없어 뭐 기초 노령연금을 지금 못하겠다 이런 것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법을 좀 바꿔서 세제 개편도 좀 바꾸고 해야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 분권화 시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뭐 박래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예산이 없으면 정책은요 사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박래아 의장님의 정말 이 정책들이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잘 적용이 돼서 원활하게 또 정부도 같이 협력이 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선 6기 서울시와의 협력 관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서울시 의회 박래아 의장님이 그 서울시에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톱니바퀴처럼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상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네.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삭감기능이고 네. 첫 단추가 이 예산 편성을 잘못해 놓으면은 네. 그건 엉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필요한 건데요. 항상 이 의회는 서울시와 이런 부분에 잘된 부분에는 우리가 더 도와줘서 더 잘되게 좀 사업이 잘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 네. 잘못된 사업은 계속 더 잘되게끔 또 질타를 해서 고쳐서 또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집행부와 박원순 시장과 함께 네. 우리 서울시에는 더 멋진 우리 시민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가는 마음으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로서 그런 부분을 제시를 정확히 함으로써 의회상이 바로 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의장님이 많은 역할을 좀 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또 시민들과 또 우리 지역구는 광진이시잖아요. 네. 예. 또 우리 복지TV 시청자분들에게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복지TV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항상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를 당선시켜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강진 구민들이 저희 지역구니까 구민들에게 고맙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 106분이 박래아기를 의장으로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는 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지는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르신 복지, 유아 복지 할 거 없이 이 복지 부분에는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서울시 예산 편성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서울시 의회 우리 박래아 의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감 많이 하셨죠? 제가 사실 복지 부분보다는 예산에 대한 부분 또 박래아 의장님의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울시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봤는데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예산과 또 복지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정말 오늘 박래아 의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정말 서울시가 좀 더 청렴해지고 또 서울시가 앞으로 시민들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네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도요. 함께 우리 박래아 의장님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